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이제 벡터량하고 우리가 좌표를 같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좌표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벡터량의 상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 벡터량의 이 상등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A라는 벡터하고 여기 어떤 B라는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이 두 벡터의 크기가 같고 단위도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상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다라고 일단 썼다는 것은 일단 단위는 같은 거니까 이게 같다는 것은 결국은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등의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제 좌표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량이 좌표상에서 분해가 돼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이 A라는 것이 AX의 I, 그다음 AY의 J,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AZ의 K,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것도 좌표상에서 BXI, 그죠? 그 다음에 BYJ, 얘도 BZK,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이 개념에서는 두 개가 같다는 것이 얘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됐지만 여기서 이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이게 이거란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을 쓰면 AXI하고 AYJ하고 AZK라는 것하고 그 다음 뭐가 같다는 거예요? BXI하고 그 다음 BYJ하고 그 다음 BZK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 벡터. 근데 우리가 전에 벡터는 문자식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놈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서 i는 i끼리, j는 j끼리, k는 k끼리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ax 빼기 bxi, 그 다음 ay 빼기 byj, 그죠? 그 다음에 az 빼기 bzk, 그죠? 얘네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i예요, i. 그럼 여러분 이 직교 좌표상에서 이렇게 직교 좌표상에서 얘는 i의 어떤 스칼라 곱으로 되어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는 항상 이 x축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x축에서 이쪽을 가리키든 저쪽을 가리키든 x축 상해상을 왔다 갔다 하겠죠. 왜? i의 스칼라 곱이니까. 이건 j니까 이 y축 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어떻게? k, z축 상에서만 이쪽을 껴줬다 이쪽으로 가리켰다 이렇게 이런 벡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 개의 벡터를 더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X하고 BX하고 같고, 그쵸? AX하고 BX하고 같고, 그 다음에 AY하고 BY하고 같고, 그 다음에 AZ하고 BZ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뭐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별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벡터가 두 개가 같다는 것이 전에 우리 개념적으로 배울 때는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좌표하고 같이 벡터를 생각할 때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같다라는 게 뭐가 같은 거예요? 각 i의 그 개수, 우리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성분이라 그래요. i의 몇 배라고 했을 때 이 스칼라 곱에 해당되는 얘를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의 I 성분하고 B의 B 성분이 같은 거고 또 얘와 얘가 같은 거고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좌표하고 같이 생각했을 때 상등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각 성분이
각 성분이라는 것은 X축을 가리키는 이 성분, Y축을 가리키는 이 성분, 이거예요. 그죠? 각 성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벡터가 어떤 벡터하고 같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단위 벡터로 전부 다 나타내 있을 때 각 성분들이 같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자, 보세요, 이제. 이걸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그럴게요. 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물체에는 이런 게 성립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것하고 같아.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역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동시에 잡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F라는 양하고 이 양하고 지금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F를 fxi, fyj, fz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쭉 늘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같다라는 것은 각 성분이 전부 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fxi하고 maxi가 같다는 거고, fyj하고 MAYJ 이게 같다는 거고, 그죠? FGK하고 MAGK하고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어떤 경로가 있어서 어떤 파리 한 마리가, 질량 M인 파리 한 마리가, 뭐 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물체라고 생각합시다.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속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하고 얘의 가속도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 순간에는 얘가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식이 여기 성립한다는 의미는 이 F를 이 X, Y, G에 의해서 성분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이 A도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도 X, Y, G 방향으로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가 이렇다는 얘기는 X 방향으로만 봤을 때, 즉 여기죠, 여기. X축에서 이 물체를 봤을 때는, 즉 이 물체가 X축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 이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Y축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Z축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지는 상등 이런 식을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각 벡터량이 좌표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벡터가 전부 다 분해되었을 때, 그렇죠? 각 축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벡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고, 크기만 볼 때는 여기 i를 전부 다 생략하면 이렇게 크기만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곧 이렇다는 것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전자기학 전공 같은 거 배울 때 맥스웰 방정식은 이런 아주 컴팩트한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봐서는 잘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좌표에서 풀어내서 쭉 길게 써야 그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벡터 이 식을 읽는 것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 벡터량의 상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 알파라는 스칼라 곱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의 크기는 이만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도 있으니까 얘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얘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A와 같다. 언제 A와 같아요? 이 알파가 0보다 클 때 그렇고 이 A와 정반대다. 언제? 이 알파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스칼라 곱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 A가 좌표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X, Y, Z로 분해돼서 단위 벡터로 나타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요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F라는 벡터가 있어요. 1, 2, 3, 4. 여기는 1,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X축이고 요거 Y축이네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너무 기니까 짧게 합시다. 짧게.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요 F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F를. 자, 여기 지금 1, 2, 3, 4,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i 그 다음에 여기는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벡터에서 스칼라 곱을 해볼게요. EF 이렇게 하면 EF.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개념에 의하면 EF는 크기는 2고 즉 이게 2배가 되고 방향은 이게 지금 양수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EF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F가 이렇게 단위 벡터로 나타냈을 때 EF라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우리 전에 이 벡터로 나타낸 식은 문자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랬고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도 2, 여기도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확인해 보면 정말로 EF가 1, 2, 3, 4고 그죠? 1,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벡터량의 스칼라 곱은 이제 단위 좌표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성분의 알파 배를 한 것과 같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좌표랑 같이 우리가 벡터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스칼라 곱이라는 그 작업을 하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F가 주어졌을 때, 야, EF는 뭐니? 그러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차라리 이게 없어도 돼요. EF는 뭐예요? 여기다 그냥 각 성분의 2를 곱해줘서 4i 더하기 2j. 그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스칼라 곱도 이제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좌표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전에는 개념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수학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유의해서 이런 연산에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물리학에서 다루는 벡터는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우리가 좌표를 생각할 때 이 벡터량의 합은 어떻게 되고 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량을 합하거나 뺄 때는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써서 우리가 합이나 차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벡터를 좌표하고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평행사변형 삼각형법 그런 게 필요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F1이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F2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좌표상에서 얘기를 하건대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그쵸? F2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X, Y 이렇게 되고 1, 2, 1, 2 자, 여기 3, 여기 2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F1이라는 벡터는 여기 어떻게 됐어요? 1, 2, 즉 2i에다가 1, 2,
EJ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F2라는 벡터는 결국 어떻게 돼요? 1, 2, 3이니까 3i, 그 다음 밑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좌표가 없다면 얘네들의 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그래프를 좀 그럴듯하게 그려야 돼요.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요거. 그죠? 요게 바로 F1 더하기 F2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좌표가 없다면 이거 크기하고 방향이 어떤지도 불분명하죠. 그죠? 뭐 자로 재보고 그러기 전까지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하고 이 얘가 이렇게 단위 벡터로 나타내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기가 되게 쉽죠. 자, 무슨 말이냐면 F1이 있고 F2가 있다. 이거 더해라. 그럼 여기 F1이 2i 더하기 2j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F2는 3i 빼기 j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벡터식은 어떻게? 우리가 문자식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2i에다 3i, 즉 5i가 되고, 여기는 더하기 j 이렇게 되는, 식이 그냥 바로 딱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불분명하게 그랬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i, x축 방향으로는 5고요. 여기, 그죠? 여기 y축 방향으로 1, 뭐 대충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로 나타내면 뺄셈이고 또 덧셈이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크기도 바로 구해지죠. 여기 F1에다가 여기 F2를 더한 이놈의 크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26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벡터량의 합과 차는 우리가 다 좌표랑 같이 생각을 했을 때는 각 성분끼리 연산을 수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성분끼리 덧셈은 더하면 되고 뺄셈은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쭉 다뤄왔던 것이 좌표를 이제 도입을 딱 하니까 이제 벡터를 수학적으로 막 주물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에 등장하는 식들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전에 얘기했던 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식 썼잖아요. 또 제가 뭐 또 예를 드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식의 의미하는 거, 만약에 이제 좌표까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힘은 이 힘 더하기 이 힘이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상등의 의미에서, 즉 X축에 이게 성립하고 Y축으로도 이 식이 성립하고 Z축으로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하고, 얘하고 얘를 더할 때 얘의 X성분, 얘의 X성분, 얘의 Y성분, Y성분, Z성분, Z성분 그렇게 더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식들은 이제 이 벡터량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읽을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혹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그때그때 얘기를 하지만, 큰 어떤 테두리 내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기에 필요한 벡터 지식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벡터의 곱이라든가 뭐 적분이라든가 미분이라든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전부 다 앞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